태우의 동생이 가지고 있던 열쇠를 서연에게서 받은 태우는 며칠 후 그 열쇠와 맞는 로커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되죠. 한편 서연은 99억 때문에 태우의 의형제라고 할 수 있는 나이트클럽 사장을 만나게 되고 갑자기 태우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전화를 받게 되어 허겁지겁 태우가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서연은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충격에 휩싸이게 되죠. 왜냐하면 서연의 눈앞에서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서 있는 이 사람은 바로 홍인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에게 날라온 속도 위반 딱지를 보며 요즘 서연이 무슨 행동을 하고 다니는 거지? 딱 거기까지만 생각할 수밖에 없던 인표가 어떻게 서연의 눈앞에 그것도 전기 충격기까지 가지고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태우가 로커를 연 순간 깜짝 놀란 이유는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서연에게 속도 위반 딱지가 온 것을 보게 된 인표는 서연이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게 확실하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통지서에 표시되어 있는 위반 장소를 보고 카메라가 찍힌 곳이 희준의 별장에서 집 방향 쪽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희주를 찾아가 서연이 사라졌다며 혹시 며칠 전 서연과 같이 별장에 다녀왔냐고 물어보게 되죠. 하지만 별 소득 없는 얘기만 듣게 되면서 더욱 의심만 가득 품게 됩니다. 한편 재우는 서연이 돈을 가져간 줄도 모르고 그 돈을 다 쓸 생각에 꽁디를 흔들며 창고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마침 돈이 사라져 있는 마술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란 재우는 경비 아저씨한테 빨리 CCTV를 보여달라 얘기하게 되고 거기서 며칠 전 서연과 태우가 함께 돈을 가지러 온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재우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99억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일절 생각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정말 미안했다, 돈이 어디 있냐며 지랄 연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화기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인표가 전화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서연이 냉동 창고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사라져 그것을 주워와 요즘 서연의 행동이 수상한 이유를 찾기 위해 핸드폰 패턴을 풀어보던 때마침 재훈에게 전화가 와서 미안하다, 돈이 어디 있냐는 얘기를 들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서연과 재훈이 돈에 얽혀있다는 수상한 얘기를 들은 인표는 재훈에게 만나자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편 태우는 서연이 건네준 열쇠와 맞는 로커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 자신을 쫓아다니는 수상한 사람과 맞닥뜨리게 되죠. 이 사람은 태우가 경찰일 때 태우의 상사였던 사람이자 지금은 경찰 겸 사채업과 나이트클럽을 운영 중인 흑곰의 뒤를 봐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우는 흑곰을 찾아가 왜 옛날 상사에게 자신을 미행하라고 시켰냐고 따지려 하던 그때 그곳에 있는 누군가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그 사람은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돈을 가지고 노파 집으로 피신했던 서연은 그 노파에게 이 집이 빚쟁이한테 넘어가는 걸 막아주겠다, 대신 당분간 여기서 지내게 해달라, 그리고 돈 세탁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았던 것이었죠. 서연이 노파에게 돈 세탁하는 방법을 물어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노파는 몸이 불편하기 전까지는 명동에서 잘 나갔던 사채업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노파는 옛날부터 인연이 있던 흑곰에게 전화를 걸어 서연과 흑곰의 만남을 주선했던 것이었고 서연은 흑곰에게 가서 돈 세탁 얘기를 하던 와중 옛날 상사를 만나고 온 태우와 딱 마주치게 된 것이었죠. 그 후 그곳에서 나온 서연은 태우에게 노파가 알려줬다는 사실을 숨기고 옛날에 돈놀이 좀 했던 친척 할머니가 알려줘 돈 세탁을 하기 위해 흑곰과 만났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우는 흑곰 같은 폐기물 쓰레기 말고 폐기물보다 깔끔한 재활용 쓰레기 한 명을 소개시켜주게 되죠. 그 시각 인표는 재훈을 찾아가 미안했다, 돈이 어디 있냐는 통화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들려주며 희주한테 먼저 갈 수 있었지만 일단 이쪽으로 온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재훈을 협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훈은 어쩔 수 없이 같이 별장에 놀러갔던 그날 현찰로 된 99억을 서연과 같이 훔쳤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서연과 태우가 가져갔다는 것 뿐만 아니라 CCTV에 태우의 차량 번호가 찍혀있으니 돈을 다시 가져오는 건 시간 문제다, 그 돈을 같이 찾아주면 반반으로 나눠준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회사도 망했겠다, 이를 귀엽던 인표는 7대3으로 나눠주면
돈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희주한테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하게 되고, 잃을 게 많았던 재훈은 어쩔 수 없이 인표의 제안을 승낙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 CCTV를 통해 태우의 차량 주인을 찾게 되고, 중요한 일 때문에 못 간다는 재훈의 말에 인표는 자신 혼자서 그곳에 다녀온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희주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인표와 통화하는 내용을 듣지 못했죠. 그래서 재훈은 다시 볼일을 보러 들어가게 되고, 희주는 갑자기 사람 한 명을 찾아달라고 어디다 전화를 걸게 됩니다. 한편 태우는 서연에게 받은 열쇠를 사용하는 물품 보관소를 드디어 찾게 됩니다. 그리고 열쇠에 적혀있는 번호와 일치하는 로커 앞에 서게 되고, 드디어 수수께끼가 가득했던 그 로커를 열게 되죠. 그런데 태우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류 봉투 하나에 그 안에는 수상한 USB와 누군가 몰래 촬영해 놓은 태우의 동생이 다녔던 회사 상무가 찍혀있는 사진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죠. 그 시각 서연은 태우가 소개시켜준 재활용 쓰레기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돈 세탁을 하려면 돈 출처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에 서연은 명동에서 사채업을 하셨던 노파라고 얘기하게 되고, 그 말에 재활용 쓰레기는 깜짝 놀라며 혹시 그걸 태우에게 말했냐고 물어보게 되죠. 그러나 서연은 혹시 몰라 친할머니라고 거짓말을 해놨다고 말을 한 뒤 왜 그러냐고 물어보려고 하던 그때 태우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알고 보니 태우는 서류 봉투에서 나온 사진과 USB를 보고 회사 상무가 100억을 빼돌리기 위해 음모를 꾸며 자신의 동생까지 죽인 거라고 생각하여 서류 봉투를 들고 바로 상무를 찾아갔던 것이었고, 태우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부하들과 같이 있던 상무에게 붙잡혀 어디론가 끌려간 것이었죠. 그런데 그걸 누군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서연과 나이트클럽 사장은 허겁지겁 태우가 있는 곳으로 향하던 그때 재훈이 알려준 태우가 타고 있던 차량의 실주인인 나이트클럽 사장을 만나러 온 인표와 마주치게 되고, 인표 손에 전기 충격기가 있는 것을 보고 나이트클럽 사장은 인표를 제압하는 듯 했지만 결국 전기 충격기에 맞아 기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도망친 서연은 재훈을 통해 모든 것을 알게 된 인표와 단 둘이 남게 됩니다. 한편 잡혀간 태우는 폐차될 차에 묶여 로커 열쇠 누구한테 받았냐, 얘기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상무의 말을 듣게 되죠. 재훈을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인표와 맞닥뜨린 서연, 그녀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서류 봉투에 있던 수상한 USB와 누군가 촬영한 상무의 사진을 아무도 모르는 로커에 숨겨놓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며, 그 로커의 열쇠를 누가 줬는지 얘기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상무의 말에 태우는 자신에게 열쇠를 준 사람이 서연이라는 사실을 과연 얘기할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